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경규 선생님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수업한 거는 이제 2024년도죠. 그렇죠? 이제 2024년도 마무리 인사다. 요즘에는 흔히 페어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마무리 인사라고 쌤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 중에서 예비 고1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 이 영상을 다양한 친구들이 보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 특별히 준비해온 것도 없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고3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기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거고, 이거 수능 끝나고 보셔도 되고, 수능 전이라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때 그럴 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싱숭생숭하거나 그럴 때 마음 진정시킬 겸 해서 하하호호 할 때, 밥이나 먹을 때 그럴 때 보셔도 될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 꼭 사귀었으면 좋겠고, 대학교 가셔서 진짜 좋은 친구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선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사람들 아니거든. 꼭 좋은 사람들, 존중할 만한 사람들이랑 꼭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랑 편하게 나중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행사하기는 하거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말 있잖아요. 수능날, 긴장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모든 혼신을 다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쌤도 동의는 해요. 근데, 긴장을 안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만약에 나보고 다시 수능 보라고 하면, 나도 엄청 긴장할 것 같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수능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해. 지금 내가 아직 사회인 치고는 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직업의 좀 특수성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 같긴 해, 솔직히. 그러니까 긴장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긴장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렇죠? 그래서 긴장이 많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연습해왔던 방식대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특수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다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꽤나 높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나 이 시험 무조건 대박 날 거야 라는 마인드로 해버리시면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침착하게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할 거고 내 노력만큼 점수가 나오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막히면 쿨하게 넘어갈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쌤은 시험 볼 때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걸 맞춰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특히 어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지나친 욕심보다는 난 일단은 이 시험지를 한 바퀴를 돌릴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하나를 너무너무 빨리 넘기라는 소리는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침착하게 보셔야 돼. 알았죠? 침착하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시험지를 끝까지 가셔야지. 시험 끝까지 가셔야 돼. 끝까지 가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돼. 최악의 상황 피해야 돼. 다시 돌아오면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수학은 좀 잘 안 먹힐 수도 있는데,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친구들이 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찍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찍었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서 풀어서 답을 맞추는 케이스가 꽤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태까지 왔으면 뭔가 직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설령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
그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직관을 믿으세요. 직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찍으세요. 진짜 필요한 태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100%의 실력으로 푸는 거는 정말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시간이 충분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때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냥 막 이렇게 푸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답일 것 같은 거를 정확하게 딱딱딱 골라가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최악의 상황일 때를 말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항상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도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쌤이 수학 선생님이지만 그래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마지막 날이 가면 갈수록 국어 감각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어. 국어 망치면 답이 없거든. 수학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까지 국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날 엄청 긴장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쌤이 다양한 분들이 핫팩 같은 거 챙겨줬을 텐데, 쌤도 챙겨줬지만, 그래서 핫팩 같은 거 좀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손이 얼지 않도록 하셔야 돼. 그렇지? 그리고 우리 수능 샤프로도 같이 풀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에도 익숙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잖아. 본인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최대한 좋은 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셔서 의자랑 책상 문제 없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바꾸고 그렇죠? 그러한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모든 걸 다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바꿔주고 최대한 유리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꼭 상황을 세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아무튼 이제 3년 동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특히 이제 고3 때 만난 친구도 너무 소중하지만 예비고1 때부터 이제 배웠던 친구들, 고1 이럴 때부터 이제 배웠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종강날 이제 사실 쌤도 기분이 막 좀 싱숭생숭하긴 하더라고. 그거를 막 티내고 이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금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시험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이제는 좀 감정적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든지 그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시험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쌤이 아마 이런 말도 했어요. 내신 대비하듯이 해달라. 내신 좋은 점수 나온 친구들은 어떡하죠? 내신 때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죠? 우리 내신 때 전날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잖아. 그래서 물론 전날에 막 지나치게 체력을 소모하고 이런 건 쌤은 완전 반대긴 한데 한 전날에도 그냥 공부하세요. 싱숭생숭해 하지 말고 그냥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잡고 집중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직 수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달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알겠죠? 아까까지는 이제 결국 이제 당부였고, 지금부터 한 이야기는 수능 끝나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왜냐면 수능 끝나면 쌤도 되게 바쁠 것 같거든. 솔직히 너무 바쁠 것 같아서 면접을 도움 달라고 한 친구들은 또 도움도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쌤도 많이 바쁠 것 같아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당부 아닌 당부 같은 걸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수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쌤은 그러니까 좀 유튜브 같은 것들 너무 많이 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쌤 학생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서 어떠한 정보를 찾고 어떠한 지식을 찾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이런 건 좋은데 어떠한 유튜브에서 이제 이게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옳고 그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조회수가 되게 높은 경우가 많아.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조회수가 높기도 하니까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좀 어리다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과 판단이 들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 다수 조금 위험한가? 내가 말하는 게 좀 더 위험한가? 아무튼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꼭 옳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마다 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어떻게 삶에 있어서 정답이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쌤이 말하잖아요. 쌤이 이제 학생들을,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1등급을 맞는 방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다양한 것 같아. 오답노트를 반드시 만들어라? 그러니까 쌤도 만들어주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1등급 많은 학생도 존재하고 그걸 잘 활용하는 친구도 있고, 풀이가 개판이어도 서술형은 또 풀이를 또 깔끔하게 쓰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1등급 맞고 정말 극치상위권인 친구도 있고, 풀이를 아예 안 쓰고 지 머리로 다 풀어서 1등급 맞는 친구들도 존재하고, 너무나도 다양한 친구들이 존재하는 거야. 쌤이 이제 가르치면서 느끼는 거지. 진짜 너무 똑똑하고, 이 친구는 내 수업을 들어주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 너무 똑똑한데 그냥 내가 조금 더 빨리 태어나가지고 그냥 가르쳐주는 것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되게 많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이게 요즘에 너무 유튜브를 소비가 너무 많아요. 학생들 보면 좀 많이 걱정되거든. 조회수가 높다는 게, 여러분, 그게 옳다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렇죠? 나중에 어른이 되어 보시면 왜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지지 하면 대부분 다 돈이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다 돈 때문에 그러는데, 조회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렇죠? 쌤, 여러분들 정도면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라 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게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테크트리를 하시고 여러분만의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야. 삶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테크트리를 탄다라는 생각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당부인데 꼭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좀 이거랑 좀 상반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웹툰 같은 거죠. 웹툰. 뭐 이런 직접 비교는 좀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 보면 학생들 보면 다 이러고 다 웹툰 보고 있거든요. 이러고 다 이렇게 웹툰 보고 있어. 근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뭐 필요하다면 이런 걸 통해서 뭐 지식을 습득할 어떤 만화 같은 게 있다면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쉽게 접근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별 의미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 그냥 소비 지향적이고 그냥 뭐 좀 자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반 친구들이면 1등급 많은 친구들도 있고, 어떠한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풀 때 그걸 결국 긴 시간 동안 고민해가지고 그걸 이해해서 해결하는 어떤 쾌락 같은 것들 있잖아.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이 난 진짜라고 쌤은 일단 믿고 있거든요. 그런 건 책에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책. 쌤은 참고로 책 읽을 때 깨끗하게 읽는 편은 아니야. 막 책에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쓰면서 책 읽는 편이거든. 책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선 이랬는데 저기선 저러네? 막 이런 상반되는 내용들이 있거든. 그런 걸 읽어보면서 이 뭐가 정답이지?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쌤 이제 책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쌤 갖고 있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갖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20대 초반에 봤을 때랑 20대 후반에 읽었을 때랑 30대 초반에 읽었을 때 정말 느끼는 바가 달라요. 느끼는 바가 다르고 이해의 정도도 정말 달라요. 진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 좀 책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 이게 나중에 30대 돼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하면 읽을 수가 없어. 애초에 이게 책이라는 게 나중에 어른 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한창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오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책 읽는 것 자체가 습관이고 그냥 이게 하나가 취미가 아닌 이상 내가 힘을 들여서 책을 읽는다는 개념이 돼버리면 책을 읽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깊은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할 기회가 없어, 삶에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여러분.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근데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쌤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하고 그 다음에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걸 좀 최대한 막아준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어른 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삶이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 약간 이런 거 거의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정말 똑같거든. 약간의 변주가 있을 뿐이야. 거의 똑같거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시간의 흘러감이라는 것도 결국 뇌가 느끼는 거거든. 뇌가 느끼는 건데 그걸 느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되는 거야. 새로운 자극이란 이상한 자극 말하는 거 아니야. 뭔가 새로운 경험이잖아. 간접 경험이라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쌤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그리고 막 제발 SNS용 여행 가지 마시고 정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여행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기서 이런 새로운 이런저런 경험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해보시고 부디 여러분들도 이런 책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제발 책 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뭐 릴스, 인스타 이런 거에 지나치게 소비가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인스타를 한다라고 해볼게. 인스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스타에 내가 무언가를 꾸미고 내 거를 올리는 게 이게 과연 내가 생산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사실은 여러분 소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 것을 잘 생각해봐요. 이게 과연 내가 생산하고 있는 건가? 잘 생각하면 소비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소비하고 있는 거. 뭐 소비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대부분 무언가를 생산해내보고 싶잖아. 솔직히 아직은 젊으니까 이런 꿈과 희망이 있잖아. 내가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보고 그렇죠? 생산을 해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 그러면서 소비하는 사람의 또 만족감도 줘야 되나? 물론 이것도 맞아. 소비를 해봐야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맞기는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떤 영화 그 어떤 되게 유명한 감독들 보면 미친 듯한 영화 소비 강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죠 여러분? 물론 근데 이거 약간 좀 틀딱 같은 생각일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쌤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바를 좀 느끼려고 이제 막 노력하기는 해. 그렇죠? 왜냐면 내가 옳지 않은 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쌤 말이 틀린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걸 너무 100% 생각하지 말고 한 80% 정도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20% 정도는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틀릴 수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무너졌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놓은 어떤 방어막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내가 지금 쌤이 이거 한 이야기 뭐 내가 막 정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 거거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쌤한테 이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그냥 좀 진심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요즘에는 또 워낙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고자 마음 먹으면 연결이 잘 될 수 있잖아. 그렇죠? 나 저 선생님하고 연락할래 하면 요즘에 인스타나 뭐 요즘 친구들 뭐 카카오톡을 잘 안 쓴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금방금방 서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쌤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돼서 뭐 이렇게 좋게 만나면 정말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고 있는 타이밍이 수능을 끝난 건지 뭐 수능을 보기 뭐 직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좀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려볼게요.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자면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나는 실력으로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겠어. 쌤 이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해. 나도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쌤도 이제 이러고 싶은 시절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런 시절이 있었고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쌤이 군대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군대 끝나고 나서 대학교 3학년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1학기 때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뇌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 군대 가면 확실히 뇌가 예전 같진 않아. 뭐 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아예 안 되는 것도 있거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운이야, 운. 그래서 쌤도 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군대 안에서 이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군대 갔다 오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수학과인데 수학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3학년 2학기 때 내가 수학과에서 아마 2등인가 했을 거야. 근데 이 2등이 그냥 2등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학과에 관련된 수업으로만 꽉 채워가지고 2등을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이제 2등을 했어요. 2등을 했으면 1등은 힘들더라고. 너무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쌤이 이제 4학년 때 사실 이제 사교육 쪽에 있었어요. 이때부터 사실 정확히 이때부터 사교육 시장이 있었어. 이거 사교육 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건데 4학년 1학기 이때는 좀 학점이 좀 떨어지긴 했어. 왜냐면 학교 공부도 하고 이때는 이제 사교육 시장에 조금 깊게 들어가긴 했어. 좀 깊게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퀀트라는 직업이 있거든요. 퀀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요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관한 세미나를 참여를 했어요. 세미나를 참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쌤 학벌이 제일 낮은 학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배타적인 곳이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너무 똑똑한 거야. 사람들이 진짜 너무 똑똑한 거야. 그때 약간 좀 한계를 느꼈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심히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가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대상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느 순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쌤도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심적으로. 이게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기 안에서도 나름의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약간 어떤 인정이냐,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뭔가 좀 이해를 못한 것 같았떨지라도 2일 뒤에 이제 다시 또 피드백하는 이런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피드백 했을 때는 다 이해를 해서 온다. 막 그래서 그러기는 했는데 쌤의 좌절은 뭐였냐면 이거 있죠. 요때 이미 이해가 다 돼서 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 그쵸?
그래서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이제 쌤은 쌤 나름대로 좀 선택이라는 것을 잘 해보고자 어떤 선택에 있어서 조금 힘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시장으로 오긴 왔는데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을 하셔야 돼.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젊으니까 이런 시도 계속 해보세요. 실력으로 나는 극복해보겠다. 근데 그때 분명히 좌절의 순간이 올 텐데 그때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 내가 선택을 잘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두 번째, 운이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성공은 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너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실력이 뛰어난 친구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랬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운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되게 많거든. 운에 의해서 많은 게 결정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호흡대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결과가 뻥 하고 터질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라는 것을 너무 실력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거든.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군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많이 젊으니까 이런 거 최선을 다해보되,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요소와,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복잡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갈수록 복잡계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복잡한 세상이 됐다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많은 것에 의해서 결과가 사실은 방향성이 이쪽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니까 너무 그런 한계, 우리 반침을 되게 열심히 하니까 분명히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란 말이야. 그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올 운, 그걸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준비, 어떤 토대를 잘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 있잖아요. 기회, 결국 운이라는 건 기회잖아. 기회. 근데 정말 신기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어떤 나름의 결과도 내고 있으면요, 나름의 결과를 내고 있으면 누군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 정말 신기하게도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 좀 센 이야기를 해주자면, 쌤 그냥 여기 수지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와요. 이거 좀 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생각보다 연락이 되게 많이 오거든. 그냥 난 조용히, 쌤 참고로 쌤 약간 아싸 같은 마인드가 있어서 학원생들이랑 안 친해요. 막 이야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조용히 혼자 하거든. 조용히 혼자 하는 스타일인데, 완전 아싸 스타일인데, 근데 연락이 와요.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누군가 보고 있구나. 되게 신기하더라고. 누군가 날 계속 보고 있네. 그래서 쌤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가 오려면, 근데 쌤이 지금 사실 너무 바쁘긴 하거든. 그러니까 쌤 스스로에 대한 피드백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100% 일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해. 한 80% 일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어서, 쌤도 내년까지는 고1, 고2, 고3을 다 하되 그 후년은 좀 다른 생각도 해볼 생각이에요. 굳이 새 학년을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좋은 기회가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하려면 내 스스로한테 좀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건 쌤도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냥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내가 후회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야. 그래서 어쨌든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누군가 반드시 보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너무 그냥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알리려고 노력도 하긴 해야 돼. 알았지? 근데 어쨌든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어느 정도 결과를 내어보시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는 어른이 주는 거니까 항상 겸손하게 예절 바르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야기가 되게 길어졌는데 이야기꾼이겠죠. 그러니까 강사하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마다 다 타고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잘 살리셔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